2020년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노인 복지 로드맵이 우리 부모님, 그리고 바로 나의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 핵심만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2026년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오는 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은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종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한 정책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4개의 기둥으로요. 소득, 주거, 활동, 그리고 건강. 이 4가지 기둥이 2026년에 어떻게 더 튼튼해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가볼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소득 보장이죠.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돈 문제, 이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정확히 뭘까요? 이게 국민연금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세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험료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2025년, 지금하고 2026년에 뭐가 확 달라지느냐?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면 비교적 비슷하게 드렸잖아요. 근데 2026년부터는 이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월 40만 원이라는 목표는 그대로인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이 드리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월 40만 원. 네, 이 숫자 자체도 중요하죠. 정부의 목표니까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는 2026년의 핵심은 얼마를 주냐도 있지만 그보다는 누구에게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줄 거냐 이걸 두고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주거입니다. 특히 평생 살아온 내 짐을 연금으로 바꾸는 방법,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이게 정말 자산은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께는 엄청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주택연금, 이걸 다른 말로 영모기지라고도 하잖아요. 개념은 간단해요. 내 집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면서 평생 안전하게 거기서 살고 동시에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는 거죠. 그것도 나라가 보증하니까 연금이 끊길 걱정도 없고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요, 이 주택연금이 가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핵심은 바로 월 지급금 산정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집값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2020년 이후에 가입하는 분들은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매달 받는 돈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집값이 좀 불안할 것 같다고 예상된다면 차라리 2026년이 되기 전에 미리 가입해서 더 높은 월 지급액을 확정 받아놓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진짜 타이밍이 전부일 수도 있겠네요. 자, 세 번째 기둥은 활동입니다. 이제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게 멈추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회랑 계속 연결되면서 의미 있는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기회,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돈만 버는 건 아니에요. 사회 활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활력도 얻고 또 외로움이나 고립감 같은 것도 해소하는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 노인 일자리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질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거리를 청소하는 공익 활동을 넘어서서요,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죠. 예를 들면 컨설팅이나 멘토링 같은 이런 고급 일자리가 확 늘어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확 띄는 변화, 바로 이 숫자입니다. 80만 원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급여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맞물려서 이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요. 와, 이거 기초연금의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노후 소득에 정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건강과 돌봄. 특히 그 무서운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그 이야기입니다. 통합 돌봄 정책. 이 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간병 파산을 막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이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국가가 병원비를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살던 집으로 찾아오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2025년까지만 해도 이게 일부 지역에서 흩어져서 시범적으로 운영됐거든요. 그런데 2026년에는 드디어 전국적인 법적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지원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고 체계적인 국가 책임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그 분수령이 바로 2026년인 거죠. 바로 이 법인데요. 이름이 진짜 길고 복잡하죠? 근데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는 건 이제 국가가 법으로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이 법 덕분에 우리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냐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동네의 주민센터나 구청이 돌봄 매니저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르신께 필요한 식사, 병원 이동, 청소, 방문 진료 이런 서비스들을 일일이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하나로 싹 묶은 통합 패키지로 그것도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4개의 기둥을 통해서 2026년에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2026년을 준비하는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더 받게 될지 그 세부안을 꼭 지켜보시고요. 주택연금은 언제 가입할지 그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새롭게 생기는 전문직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하고, 돌봄은 우리 동네에서 통합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 흐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득, 주거, 활동, 건강 이 4개의 기둥,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기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튼튼하게 세우고 싶으신가요? 바로 그 고민과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